좋은 약은 없다. 독 없는 약은 없다의 지혜. 독 없는 약은 없다. 라는 말은 단순히 약이 곧 독이 될 수 있다. 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장 이상으로 깊은 함의를 담고 있다. 우리는 흔히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생기면 무의식적으로 약을 찾는다. 물론 적절한 시점에 약을 복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중요하고 때론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약이라는 존재가 가진 이중적 속성, 곧 독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할 때 인간은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된다. 좋은 약이라고 불리는 것이 전혀 해가 없다는 의미가 아님을 깨닫는 것은 건강관리의 기본이며 현대사회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데 필수적인 지혜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일반 의약품부터 전문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손쉽게 약을 접한다.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 잦은 피로감에는 영양제나 드링크류를 찾는 시기다. 바카스나 쌍화탕처럼 흔히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음료형 의약품 또는 간단히 슈퍼에서 구매할 수 있는 비타민제조차 남용할 경우 우리 몸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종종 간과된다. 이는 광고에 나오니까 안전하다. 의사 처방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약은 반드시 용량과 복용 시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주의사항을 지켜야 하며 그 기준을 벗어날 경우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는 음주 도중 혹은 직후에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복용할 때가 많다. 술 마신 후 머리가 아프니 진통제를 먹자는 단순한 발상이다. 그러나 알코올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면 간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고 심지어 심각한 간경화를 유발할 위험도 존재한다. 또한 바카스 같은 피로회복 드링크는 쉽게 마실 수 있는 음료 정도로 여겨지지만 사실상 의약품이다. 카페인 함량이 높아 과도하게 마시면 카페인 중독이나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위궤양이나 파킨슨병이 있는 환자에게는 병세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일상의 작은 약도 우리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왕중광처럼 여겨지는 로열젤리 또한 예외가 아니다. 벌꿀 중에서도 귀한 것으로 알려진 로열젤리 함유 제품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많지만 천식이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되레 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중에 천식 환자가 있다면 로열젤리 드링크나 관련 건강식품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몸에 좋다고 소문이 난 슈퍼푸드나 약재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인 신뢰는 금물이다. 개인의 체질이나 현재 건강 상태, 기저질환 여부 등에 따라 독성이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쌍화탕이나 우황청심환 역시 보양, 진정 효과 등을 이유로 오랜 세월 많은 이가 복용해왔지만 고혈압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 고혈압 환자가 감초 성분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전신부종과 두통, 배뇨곤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전통 한약이므로 무해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은 위험하다. 한약재에도 특정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개인의 병력에 따라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서양의학의 의약품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비타민 역시 현대인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영양 보충제 중 하나다. 영양 불균형이 문제가 되는 현대사회에서 비타민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많은 사람이 다양한 종합 비타민제나 고함량 비타민제를 챙겨 먹는다. 그러나 비타민 A가 함유된 제품을 과량, 장기 복용할 경우 탈모, 체중 감소, 피부 건조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시중의 대부분 종합 비타민에는 다량의 비타민 A가 들어있는데 임신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라면 하루 4알 이상을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는 비타민 역시 독 없는 약은 없다는 원칙을 생생하게 입증하는 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약을 복용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약과 음식의 궁합을 간과하는 것이다. 소화제나 감기약, 변비약은 우유와 함께 복용하면 약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 우유 성분이 약효 발현을 방해해 대부분 체외로 배출되어 버린다. 비단 이것뿐 아니라 항생제와 제산제, 철분을 함께 복용했을 때도 항생제 효과가 떨어진다. 철분이 항생제의 흡수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즉, 약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성능을 온전히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함께 먹고 어떤 시점에 먹어야 하는지 역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렇듯 독 없는 약은 없다는 문장은 단지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선택지 중 어떤 것이든 용도와 용량을 잘 파악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이점 대신 심각한 폐해를 낳을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약은 의학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인류의 생존과 건강을 지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약을 스스로 활용할 때는 분명 경계해야 할 점들이 존재한다. 이 경계는 결코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과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건강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민족이나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기도 하다. 어떤 나라에서는 집이나 부동산 혹은 약에 대한 투자를 최고의 가치로 치며 몸의 자연 치유력보다 약물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발견되기도 한다. 반면 근력 운동이나 규칙적인 생활 습관, 연금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며 약 복용을 최소화하려는 문화도 존재한다. 어느 쪽이 정답이라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약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혹은 약이므로 내게 해가 될 리 없다. 는 맹신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약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은 위존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 효과를 최적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감각에서 비롯된다.
결국 약과 독은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다. 약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유익함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라도 독으로 돌아설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기에 약 상자마다 붙어있는 경고문과 사용 설명서는 그저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다. 일상에서 평범하게 느껴지는 소화제, 감기약, 피로회복제부터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한 항생제나 전문 의약품, 더 나아가 각종 건강보조식품과 전통 한약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약물은 각자의 적정 복용량과 주의사항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호의로 내민 손이 오히려 독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독 없는 약은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는 일은 단지 약 복용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를 키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말을 통해 생활 전반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물 한 컵도 너무 많이 마시면 체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듯 무엇이든 과유불급이다. 약도 마찬가지다. 최고의 의학 기술이 존재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기술의 은혜를 현명하게 누리되 그에 수반되는 책임과 주의도 함께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약 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약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중적 속성은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진리다. 약을 정확히 알고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며 동시에 주치의나 약사와의 상담, 의학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 안전지대를 넓히는 행위이기도 하다. 약의 선택과 복용은 결코 대충 넘길 수 없는 문제이며 독 없는 약은 없다는 인식해 우리가 조금 더 깨어있고 신중하다면 그 어떤 질병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약 과다 복용. 노년에는 약이 병을 만들기도 한다. 우리나라 고령자들이 처방받아 먹는 약이 평균적으로 4개 안팎이라고 한다. 노인들의 40%가량은 5종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하는 이른바 노년기 다제 약물 복용자들이다. 노년에 여러 가지 약을 먹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성을 갖는다. 만성질환으로 먹는 약이 아닌 약까지 과다 복용하면 입원이나 사망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다. 노년에는 약이 병을 만들기도 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노인들 가운데는 어느 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른바 병원 순례, 닥터 쇼핑을 하며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이들이 있다. 여기에 영양제까지 추가되면 평소 들고 다니는 손 가방에 약 봉다리가 한 가방이다. 복용하는 약이 많다고 건강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약과 약 사이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처방전대로 약을 복용했다가 심한 어지럼증이나 식용 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노화가 더 빨라지나 아프면 병원과 약부터 찾는 습관이 병을 낫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처방전을 받아 약을 먹었는데도 금방 낫지 않는다고 또 다른 의사를 찾는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약을 먹는지 의사와 제대로 된 상담을 하지 않은 채 또 다른 약을 처방약을 받아드는 경우가 잦다는 점이다. 병이 많고 노쇠한 어르신에게 흔히 문제를 일으키는 약을 잠재적 노인 부적절 약제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졸피뎀이다. 노약자의 인지기능을 떨어뜨리고 선망을 야기하기도 해 사용이 억제되는 약물이다.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약은 병을 치료할 수도 병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면서 슬기로운 의료 이용을 통해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안전한 도구로 활용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의 주치의를 둘 것을 권한다. 젊었을 때 이곳저곳 병원을 쇼핑했다면 중년 이후로는 각각의 질환에 따른 처방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확실한 주치의를 정해 꾸준히 관리를 받으라는 것이다. 가능하면 병원도 이곳저곳 다니기보다는 자신의 병력 데이터를 보유한 주치의가 있는 병원을 특정하고 진료를 보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약보다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만병통치약이란 세상에 없다. 새로운 증상이 발견될 때마다 의료진과 상의해 비약물 치료법에 더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알고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 질환은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따라서 약 복용에 앞서 생활습관 개선 노력부터 기울이는 게 순서다.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쌓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처방약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다. 요즘은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해주면서 약의 종류와 성분 등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약 봉지에 프린트까지 해준다.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좋다. 잠재적 노인 부적절 약들을 잘 기억해두고 자신의 현재 질환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노화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먹는 약의 목록을 정리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두면 새로운 질환이 발견될 때 의사에게 자신의 병력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어 치료나 약 처방에 큰 도움이 된다. 날짜 순으로 병원 이름과 처방 날짜, 일회 복용량 등을 적어두면 좋다.